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근수 농사님 모시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무엇이냐면 외국인 강사가 지방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계약 만료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강남농법인의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본 정봉수 노무사는 이제 공인노무사업을 20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참 많은 사건을 두고두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도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지위 이런 부분도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어민 강사들의 뭐 임금 체불이나 또 부당 해고 사건, 심지어 노동조합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영어 강사 이런 그러니까 강사 소유자들 그러니까 뭐 원장들 이런 분들은 노동법을 잘 지키지만은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노동법을 안 지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근로자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와서 상의한 이 남아공에 있는 흑인 강사가 바로 가장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에서 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랬는데 금년 6월 달에 한 달 해고 예고를 받고 마지막 일을 한 다음에 11개월 차에 해고됐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병가 몇 번 썼고 자기가 남아공에 이제 2주 정도 갔다 올 때 다 무급으로 처리했고 또 3번 쓴 병가도 다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결건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만뒀다 그런 이유로 실제적으로 그게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았으면은 좀 이해가지만은 한 6개월 뒤에 또 그것도야 계약 기간 종료 한 달 전에 이렇게 해고가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로서 어떻게 도와줄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근로자한테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져가 봐야 한 달치 임금하고 퇴직금밖에 안 되니까 회사 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한 달 정도 마지막 임금 받고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데 반면에 또 이제 영어를 배우겠다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 농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했지만 이 남아프리카 강사가 국내에 와 있는 다른 또 백인 강사들에 비해서 차별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소수의 백인과 다수의 흑인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 강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7개가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남아공, 아일랜드 이렇게 7개 나라인데 흑인이 올 수 있는 환경은 미국하고 그리고 또 남아공입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6개 나라보다 좀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남아공 강사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공에서 오는 그런 강사분들의 한 3분의 1은 다 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흑인을 대할 때 그 백인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또 사실 원어민 그 학원의 그 원장들이야 잘만 가르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되는데, 그게 참가한 학생들의 부모 입장은 가급적 백인만이 이렇게 좀 더 바른 영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들도 진짜 열정적이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또 진짜 실력이 더 있는 게 제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 강사 사건에서도 한국에서 2년 있었고 또 가르치는 게 입증된 학원 강사였는데, 이렇게 한 달 남겨두고 해고하는 것은 회사가 사실 그 사용자가 그 권리를 남용한 거지, 이 근로자가 결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 강사 여기 세종시에 있는 학원인데 원어민만 해도 한 1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자기가 타겟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인종적이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이런 좀 차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계약 기간 만료 뭐 한 달 이상 전에 이렇게 해고한다는 거는 그 퇴직금을 또 안 주기 위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핑계를 대서 아마 부당 해고를 시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뭐 많은 강사들이 해고가 되고 나면 사실 추후에도 어떤 자기네 어떤 동기나 여러 고국에서 올 수 있는 우수 인력을 또 차단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또 나빠질 수 있고, 우리가 강남노무부에서 많은 강사를 대변해서 이렇게 학원에 있지만 학원에서 그런 부당 해고를 수없이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우수 인력이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사실 지금 세상이 글로벌 세상이고 영어를 못하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소득의 70%가 무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영어를 사실 제2국어로 사용해도 진짜 국가 경쟁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는 갖추고 있는데, 영어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나 또 이런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집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고 쓰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교육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영어 공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은 그분이 외국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각 학교마다 외국인을 한 명씩 채용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다 폐기되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만 해도 원어민 강사가 22,000명에서 25,000명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15,000명을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15년 전에 외국인 원어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받던 임금이 한 220에서 한 250, 많게는 3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15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지금도 받는 강사들의 월급이 250에서 300 최대로, 그리고 또 적게 받는 데는 200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조금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한 250을 줄 때 중국이나 베테랑 같은 데는 100만 원도 못 주고 이렇게 원어민 강사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우리나라 주는 만큼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그 베트남에 가지 한국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어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 원어민 강사를 쓰려고 하니까 미국 이런 데보다는 그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남아공 이런 데서 많이 영어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앞으로의 어떤 영어의 중요성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진짜 영어의 자질이 있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자질이 있는데 그 흑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또 법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11개월 만에 이렇게 해고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진짜 그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도와줬던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이게 강남노후법인에서는 이런 비록 그 11개월 만에 해고됐더라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직도 구제의 실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사건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에서는 그 저희가 이기게 되면은 한 달 임금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이게 권리를 남용해서 이렇게 해고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미지나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는 그 동료들한테 얼마나 나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지 그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수한 영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실 영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만 타더라도 다 영어로 소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제가 사실 제가 20년 전에 로버트 보쉬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학교 인턴들이 딱 와서 생활을 하는데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영어 배워서 영어 써먹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교실에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너 영어 교육을 영어로 배웠냐 아니면 독일어로 배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독일 인턴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배워야지 어떻게 독일말로 영어를 배우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영어는 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우는 게 몇 과목이나 되는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영어 못하는 영어 선생은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수업 시간은 영어로 배워야지 제대로 학생들이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이 애들한테, 영어는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다. 그게 아닙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써먹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같다고 수업에 쓰다는 거는 진짜 스스로 죄인입니다. 진짜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들을 진짜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 영어를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이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겠다는 나라는 세상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체계는 너무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 기술도 없으면서 환자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환자를 죽이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왜 한국말로 단어 한 개만 가르칩니까? 이게 영어 수업이 아닙니다. 영어는 말로 표현하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자기가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영어는 4개의 언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잘 보면 되는데 그건 영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를 듣는 독자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좀 스스로가 영어 교사의 스스로 사직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죄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